네, 오늘 열리는 금통위 전망과 함께 대내외 이 경제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달 금통위 이 수능 시험과 맞물리면서 회의가 1시간 늦춰진, 평상시보다 1시간 늦춰진 10시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열릴 회의에 대한 내용 전망도 듣고 싶고요. 국내 어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향후 움직임 어떨까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경제 모습을 보면 실물 경제 회복 신호는 아직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 주신 대로 추가 인하의 개연성은 계속 큰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대략 그런 컨센서스로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0월에 이은 그 연속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들어서 최경환 부총리가 내놓은 짧은 시간에 최근에 50bp 인하했다라고 한 그런 발언이 일단은 기재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거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번 달 인하는 상당히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이제 보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채권 시장의 약세 흐름, 즉 금리의 상승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당장 빠르게는 다음 달 12월 그리고 또는 내년 초에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국내 어떤 실물 경제 회복이 좀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서 뚜렷한 반전의 어떤 기미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인하 모드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저 오랜만에 또 전화 연결한 김에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는데요. 엔저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엔저 광풍이 불었을 때야 세계 경제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수출 타격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의 엔저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 돌이켜보면 또 쉽지가 않은 여건이거든요. 일본이 일단 자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뭐 엔저 기조 계속 추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어떤 것들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엔저가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무역 흑자 수출이 좀 사실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원화 가치가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불안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또 불안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전조로 이어졌던 경험이 과거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난 2년 넘게 엔저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지만은 이러한 효과, 영향은 사실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과거보다 저하되었다라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엔저 효과, 엔저가 우리 수출 시장을 잠식하는 이런 효과가 완전히 소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 단가 인하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판매 단가를 그대로 두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취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경쟁이 가속화되고 엔저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만약에 판매 단가를 본격적으로 인하한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자동차를 비롯한 뭐 많은 제조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거 2006년과 7년 엔저 시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상당히 다른 점도 많습니다. 우리 수출에 더 불리한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세계 수요가 미약한 상황이고
또 선진국들은 선진국들대로 자국 생산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국 경제가 당시보다는 이제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점이 앞으로 엔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우리 수출에 대한 또 부정적인 여건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 당국은 사실 이 엔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긴 쉽지 않은데 동반해서 원화에 있어서 좀 약세를 허용하는 용인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정책 기조로 함으로 해서 원엔 환율을 비교적 많이 낮추지 않겠다,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원엔 동조화로 현재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방향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출주들이 비교적 좀 많이 오르고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걸로 보아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부에서도 뭐 원화 약세를 그 엔화와 같이 좀 연동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제 올해가요 2014년 뭐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나타나게 될 것인데 큰 틀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좀 내년에까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연말과 연초로 가면서 이제 정책 효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약간의 그 살아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힘이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수요의 둔화 역시 또 엔저로 인해서 우리 수출 동력이 올해와 내년 계속해서 좀 약해질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위협 요인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있어서 어떤 강한 신호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혹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이 뭐 연말 또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쯤 돼야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모드로 다시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실 미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금 늦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성장률 올해는 3%대 한 중반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대에 가까운 그런 높은 성장률은 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경제 성장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이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관세 철폐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당초 전망했던 경제적 효과 넘어서 뭐 10년 뒤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려보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별로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이 타결 자체에 좀 많이 공을 들이면서 좀 서둘러 발표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쪽에서 양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고부가 가치 제조업들에 있어서는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을 조금 늦춘다.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그동안 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양보받는 부분은 결국은 농산물이 될 텐데요. 저 우려스러운 점은 그러한 10년 뭐 혹은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중국은 고부가치 제조업에서 그만큼 우리를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쌀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만큼 충분히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중국 쪽에 조금 더 시장이 뭔가 잠식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FTA 수준이 좀 현재로서는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중국 사이 최근에 후광통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 본다면은 역시 실물 경제 교역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양국 간 교류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경쟁력도 좀 많이 따라잡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우리가 좀 소프트 파워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